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주환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AI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AI로 변화 혁신을 이루어내는 대한민국 행정이라는 타이틀로 가져왔고요.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소개해 주신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현재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AI를 각 기관의 각 나라의 행정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재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들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보시면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AI 모델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 각각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AI 모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라만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보실 수 있도록 보안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역할에 따라서도 좀 나라들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국의 AI 모델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들이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모델은 약하거나 없거나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글로벌 빅테크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볼 거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 나라만의 AI 모델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나라들이 본인 그 나라의 AI 모델을 만드는 이유, 소버린 AI를 만드는 이유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역사를 잘못 대답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실 소버린 AI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각 강대국들이 본인들의 AI를 기반으로 전략 자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 자산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주고 싶은 동맹국에게만 주거나 혹은 그 권한을 뺏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만 본인들의 생태계, 그 국가의 생태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잠깐 글로벌 사례는 좀 간단하게 지나갈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례는 독일의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화이트 컬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문서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 주거나 번역해 주거나 혹은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들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자체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모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적용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각 케이스들마다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사례들을 가져왔으니까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행정기관에 적용되면서 46% 정도의 어떤 시간 절약을 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이제 AI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생성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법 행정이나 세금 업무나 혹은 보건 행정 업무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맞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구글, 딥마인드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정부 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365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업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장표로 준비해 봤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걸 활용하면서 어쨌든 그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작년부터 더 많이 활발하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 기업에 적용되어 있는 그 적용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민 서비스도 AI를 통해서 하면서 응답을 빨리 해드려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도 있고, 혹은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서 뭐 프로드 디텍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떤 비용 절감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설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AI를 전략 자산을 한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국방에 AI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백악관에서부터 이거를 전략 자산화해서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아시는 오픈소스 라마를 만든 메타, 그리고 엔트로픽, 혹은 심지어 오픈 AI까지 국방의 여러 가지 AI 기술을 납품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있고, 혹은 그 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AI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쟁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AI 기술들이 이런 국방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또 유명한 이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도 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공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딥시크가 엄청 올 초에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그 유명한 GPU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고성능 GPU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저성능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각 지역별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딥시크가 아니어도 Q1이나 아니면 마누스 같은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배포가 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포 애프터 챗GPT라는 키워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들도 절대 AI에 대해서 관심이 늦었다거나 관심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는데요. 그 이전부터 챗GPT가 나오기 전인 GPT-3 시절 때부터 네이버나 다른 AI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정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표기상에는 2022년부터라고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2021년부터 작년까지 총 110개 정도 이상의 어떤 POC적인 과제들이나 타스크들을 수행하면서 AI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시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진 않겠지만 크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이나 대국민 서비스 혁신, 혹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금 2025년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바뀔 예정인지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키워드로 AI에 기반한 공공분야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고요. 사실 저 키워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그 공공기관에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업을 소개할 때 보통 RFP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RFP에 남아 있는 기본 사업의 비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 등급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 공무원분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AI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 높은 신뢰성 높은 AI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AI 기술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마다 본인들이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능들, 모든 원하는 서비스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적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혹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IT나 AI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노하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신 AI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한민국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하나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각 주요 부처들이 활용할 수 있는 GPU들을 별도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GPU 기반 위에서 각 공무원들이 쉽게 A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본인들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I 플랫폼 LLMOp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LLMOps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적인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망분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이제 PC가 보통 2개씩 있으세요. 그래서 행정망이라고 하는 곳,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걸 분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안 등급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망이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대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곳인데요. 그 리전 안에 민간 플랫폼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구축을 해서 데이터 보안 등급이 높은 경우에 높은 데이터들도 핸들링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하는 프로세스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혹은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들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영역이 이제 실제로 AI를 운영할 수 있는 AI 기본 인프라라고 하는 LLM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LLMOps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LLM 모델들이 적용되어서 서비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그 국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저희 모델들 자체 소버린 모델들만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모델들 중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나 혹은 모델이 한국에서 적합한지 여부들을 잘 점검을 해서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튜닝을 해서라도 해당 모델들을 안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고 인프라들 기반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AI 챗봇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대민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 혹은 공무원들 내부 행정망 안에서 AI를 통해서 다양한 다큐멘터를 만들거나 보고서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해당 기반 인프라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좀 상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워크플로우 상으로 준비를 하거나 운영이 되는 것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네이버나 삼성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모델들도 튜닝해서 가져간다라고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의 다양한 AI 기업들이 저희 말고도 다양한 LLM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업스테이지도 있고 혹은 뭐 코난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델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같이 저희가 공공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IT뿐만 아니라 제조 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유명 반도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벨리온이나 피리오사 같은 다양한 NPU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AI NPU 반도체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많은 부분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다른 AI 모델들을 공급하겠다 혹은 NPU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기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생태계들을 같이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면 어떤 인프라와 어떻게 공급을 해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도입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난다, 혹은 다양한 오프라인 미팅이 있고 그에 맞춰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혹은 뭐 해외 문서들도 많이 번역을 하거나 다양한 문서 작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분들은 업무의 로테이션이 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혹은 뭐 길게 가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혀 새로운 업무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업무들을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짧은 기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은 AI 지금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혹은 삼성이나 다양한 많은 기업들에서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도 이미 AI 기능들이 많이 적용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사실 그런 기능들을 가진 AI 기능들을 가진 업무 도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준비해 드리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할 건데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회사 혹은 하나의 부서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A라고 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같은 행사를 준비하겠어라고 하면 서울 메타위크 행사를 준비하겠어라고 하면 주간 부서가 있을 거고 협력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 부서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회의체를 만들어서 뭐 단톡을 하거나 단체 톡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서를 아카이빙하면서 계획들을 공유하는 저장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워크스페이스 안에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고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카이빙해서 향후에는 그 기반으로 정보들을 업무 인수인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기존 업무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협업 도구가 크게 보면 뒤에도 설명은 나올 예정이긴 한데요. 뭐 메일,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활용한 업무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보안이라고 한 이슈들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행정망 안에 보안성을 갖춘 AI 기술과 서비스들이 적용이 될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AI 리터시 교육에 대한 것들을 또 해드릴 거고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업무 문화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사용하시는 이메일 업무 포털이 있고, 다양한 문서를 공유하거나 기한하는 온나라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들하고 연계되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초고대 AI 인프라 기반들을 저희 기반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뭐 과제를 만들거나 문서를 공유하거나 협업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웹 오피스나 혹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구두로 설명드렸던 워크스페이스의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과제 중심으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업무에 어떤 직접적으로 서비스들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뭐 일정 관리나 혹은 화상 회의록 혹은 이메일 이런 것들에 AI 기술들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뭐 네이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업무망에서 쓰는 이메일 안에는 이메일을 작성할 때 AI 기술을 통해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혹은 이메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체를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혹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번역이나 요약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AI 기술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쉽게 활용을 하면 이제 이메일 쓰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메일 쓰기에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저희 대표님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거긴 한데요.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게 나름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거절 메일을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면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쓰기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메일 편집이나 메일 작성 가능하고, 네, 혹은 이제 답장 같은 거 작성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번역이나 통역 이런 것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그 키워드들 중에서 AI 쪽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언론에 나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 내가 AI와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AI에게 어떤 타스크를 요청했다라고 가정하면 AI가 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알아서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 플래닝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뭐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접근을 못하면 접근하지 않는 상태로 수행을 하는 실제로 액션이 가능한 형태들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걸 AI 에이전트라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공무원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예시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어떤 내용이 왔을 때 아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네. 번역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얘가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액션들을 하는 거고요. 번역한 걸 가지고 뭐 이메일을 우리 뭐 팀장님에게 보내줘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음 일정에 대한 일정표에 등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AI와 대화하면서 요청을 하면 해당 내용들이 AI 에이전트의 역할을 힘을 빌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보안적인 부분들이나 최신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민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I를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해당 역할들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컨소시엄 파트너들이 있어서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 가서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들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